사실 지금까지 HBM332는 어찌 보면은 전초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BM4가 정말 그 중요한 그런 칩입니다. 어찌 보면 증검 승부는 HBM4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제 삼성이 잘해준다면 이 판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AI 시대가 5년이나 10년 후에 열렸다. 이게 더 오래 갈 수도 있었겠다. 어찌 보면 이 HBM의 실패가 삼성에는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AI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용석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석 교수입니다. 삼성전자에서 31년을 근무했고요. 성균관대에 와서 10년 6개월을 이제 근무를 했고요. 지금 이제 가천대에서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첫 번째 질문 바로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반도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위기다, 부진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엔비디아에 이제 좀 가시권에 들어선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제쯤 납품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물론 이제 좋은 뉴스이긴 한데요. 사실 칩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퍼스트 벤더로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해야지. 사실 지금 보면은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까지는 이미 다 엔비디아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HBM332는 어찌 보면은 전초전에 있는 거고요. 전초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BM4가 정말 그 중요한 그런 칩입니다. 왜냐하면은 HBM32에 비해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IO 수로 얘기하는데 IO 수가 이제 1024에서 2048로 이제 2배가 올라가는입니다. 근데 2배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밴드위스가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증검 승부는 HBM4였기 때문에 지금 뭐 3E에 뭐 유의미한 무슨 결과가 있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HBM4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HBM4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HM4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오늘 때마침 그 SK가 연 AI 서밋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젠슨왕의 HM4 공급 일정을 6개월 정도 앞당겨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도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정말 끈끈하게 관계를 좀 맺고 가는 걸로 보는데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좀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다고 보시고 계실까요? 사실은 뭐 HBM3나 3E를 놓고 볼 때는 이미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삼성은 이제 뭐 양산에 들어갈까 말까 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니까 사실 격차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 이상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HBM4의 경우에는 완전 근본적으로 좀 다른 칩이기 때문에 삼성의 입장에서도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뭔가 이제 삼성이 잘해준다면 이 판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의 그럼 이 상승장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걸로?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잘 못해서 얻는 실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잘하면 사실 SK하이닉스는 그만큼은 이제 얻는 게 이제 줄어드는 거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HBM4가 나오는 거가 내년 거의 한 말까지 또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게 뭐 놀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당장을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삼성전자가 TSMC와 이제 HM4부터는 조금 협력을 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당연히 이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선택이 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못했던 잘 못한 부분을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새롭게 HBM4의 총 역량을 강화하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HBM4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HBM4는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가 이 HBM의 맨 아랫단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베이스 다이를 HBM3E까지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HBM4가 되면서는 그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마치 이 CPU처럼 HBM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로직 회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는 메모리 하는 회사가 했는데 그거를 파운드리 하는 회사가 그거를 담당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메모리도 할 수 있는 회사고 또 파운드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하니까 턴키 시스템을 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유리해. 이렇게 이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파운드리의 어떤 실력을 놓고 보면 1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등인 TSMC하고 같이 개발을 하면 1등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회사이긴 하지만 2등이니까 2등인 거는 배제하고 1등인 TSMC하고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HBM4에 모든 걸 걸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HBM4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결국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TSMC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베이스 다이 쪽 관련돼서 설계는 굉장히 그 커스터마이즈된 맞춤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메타,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그 사양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래서 그 사양을 그 사람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 설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12단으로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16단까지 아마 그렇게 갈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루빈이라고 하는 시리즈에 아마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그 만만한 또 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 이제 그런 보도를 보셨을 테지만 시스템 LSI의 아주 유능한 그런 엔지니어들도 이 HBM4 개발팀에다 합류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가 바로 그런 그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TSMC와 협력을 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는 사실 더 이제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을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삼성 파운드리 막 분사설도 나오는데 파운드리의 좀 돌파구라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고 계실까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시스템 반도체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결국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같이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늘과 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렇게 봐요. 저는 HBM4 개발하는데 거기서 뭐
파운더리를 배제했다 그래가지고 뭐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라는 거 한번 들어보실 텐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 이제 AP인데 그거를 결국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거가 가장 급한 거고 그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GAA 뭐 3나노 또는 이제 2나노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공정의 수율을 올리는 일 거기에 이제 총 매진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 칩이 거기서 제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가 결국 파운더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영현 이제 DS 부문장이 취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번 달 1일부터 임원들과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각 부문별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인사도 앞두고 있고 뭐 그 전에 방향성도 잡고 이제 조직 개편도 조금 포석에 둔 이제 그런 토론회로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앞으로 조금 이번 토론회가 줄 것으로 보시는지. 사실 지금 그 연말 인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는 이제 인적 쇄신, 그다음에 조직 문화 개편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토론이야 나중에 연말 개편 다 개편하고 내년부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기라고 하는 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임직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내가 이제 인사도 하고 또 내년에 어떤 그 사업 방향도 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 부회장이 뭐 그동안 뭐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부서 간에 어떤 소통의 벽이 있다. 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고 그게 그대로 막 통과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그 현재 있는 임원들한테 약간의 경고성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쪽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삼성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직급에 관계없이 토론을 했었던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막 그 이제 한 대리 정도 되고 뭐 이런 친구가 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임원이 그 저기 아무개 대리 얘기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이런 거가 사실은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잘 했었던 그런 회사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1등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사원에서부터 임원까지 올라가는데 꼭 그 순서를 밟아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그런 문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 부회장이 봤었던 거고요. 그럼 교수님은 직접 또 경험을 하셨고 스마트폰 또 사업부에서도 뭐 좀 계셨다고 들어서 스마트폰 위기 극복을 좀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이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겪는 그 삼성의 문제의 원인은 사실 그 많은 기업들이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을 오래 하면은 자만심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동통신의 아주 유명한 회사인 모토로라가 한번 겪었고요. 필름 카메라로 유명한 코닥도 이제 사실 겪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근데 제가 이제 갤럭시 개발할 때는 이제 노키아라는 회사가 이제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특히 메모리의 경우에는 1등을 거의 한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은 그래도 이 문제가 확 불거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 너무나 잘된 일이다. 만에 하나 AI 시대가 뭐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열렸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HBM이라는 거는 필요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오래 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HBM의 실패가 삼성에는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삼성 신경영 그 시대에 이제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업의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실제 그 사업을 하는 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호텔 신라 사장한테 업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서비스업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나한테 보고해달라. 그러면서 야, 호텔업의 본질은 이 부동산 또는 장치 산업이다. 왜냐하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대 시설에 의해서 그 별이 몇 개가 붙느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 개념이 뭐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냥 답을 하셨다 그래요. 야, 시간, 타이밍 산업이다. 그러면 하나를 더 붙였어요. 양심 산업이다. 근데 양심 산업이라는 건 저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반도체는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설계도 많은 단계를 거쳐요. 설계가 다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또 공정 단계를 또 많이 거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칩이 나오는데 또 그 칩을 또 테스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저 맨 마지막에 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심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와닿잖아요. 근데 이 업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거는 시대에 따라 또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결국 삼성이 그 업의 개념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바꾸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업의 개념, 이건희 회장님이 자동차 광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가 지금은 내연기관이지만 나중에는 다 전자부품으로 움직일 거야.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 예전에 벌써 예측을 하시고 삼성이 자동차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업의 개념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갤럭시 개발을 했으니까 좀 이제 애플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게 그 업의 개념을 시대에 따라서 잘 바꾸고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애플은 일단 아이폰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폰이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고 그래서 잘 팔려요. 근데 애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 아이폰의 기기의 가격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매출이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애플은 서비스를 중요하는 회사로 그렇게 바꾸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2019년도였어요.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앱스토어를 이용해 가지고 뭐 다운로드도 받고 음악 서비스도 받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유스 플러스라든가 또는 게임 또는 뭐 애플 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폰 기기에서의 매출은 줄어들고 그런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과 이익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렇게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우리 그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오히려 애플이 실천을 했어요. 예. 앞으로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볼 때 그것도 저는 이건희 회장께서 그 말씀하셨던 거에서 이제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마하 경영이라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트기가 음속의 2배로 날려고 하면은 엔진만
2배로 돌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되고 이런 이 재질이라든가 소재를 다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새로운 그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도 역시 기존의 경영 방향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앞으로 삼성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엔비디아는 이제 왜 강하냐면요. 그 칩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학습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를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론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